세 번째, 어린이다움은 틀렸다. 어린이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린이가 사회적 의리라고 하면 아마 반발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집에서 애가 왕이다. 내가 의리다.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어른이 주도하는 사회에서 아이들이 이제 어린이들이 어떤 식으로 대우를 받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같이 확인해 보면서 이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레이엄 집안의 아이들과 그리고 버찌를 든 소년을 보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수 보아가 데뷔 20주년을 기념해가지고 예능 프로그램에 나온 적이 있어요. 33살이었을 때 모습인데 데뷔를 13살에 했대요. 그래서 그때 어린이였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당시에 데뷔할 당시에 인터뷰를 할 거 아니에요. 리포터가 인터뷰를 했는데 그렇게 13살인데 이렇게 데뷔를 해서 학교 생활도 잘 못하고 그러실 텐데 좀 서운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대요. 그래서 당시 13살의 보아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정말 자기도 너무 아쉽지만 하지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지 않나.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가 없으니까 한 마리 토끼라도 한번 야무지게 잡아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대요. 그런데 너무 맞는 말 아닌가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인터뷰가 나가자 사람들이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뭔 애가 저렇게 말을 하냐. 애늙은이다 하고 엄청나게 악플이 쏟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보아는 그 이후로 두 마리 토끼를 한 번도 입에 그렇게 내보낸 적이 없었대요. 그래서 욕도 많이 먹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가 그 자료 화면을 보면서 너무 그 13살의 나에게 내가 좀 너무 미안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걸 봐도 정말 보아답게가 아니라 어린이답게 행동을 해야 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사례만 봐도 어린이답게라는 게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은 아마도 어른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만 있으라는 말과 다름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린이를 독립개체로 바라보지 않고 어수룩할 정도의 순진함만 기대를 하고, 그죠? 너는 아직 미숙한 존재다. 어른의 소유물이다. 넌 가도기의 인간이다 하는 게 바로 사회에서 어린이한테 얘기하는 어린이답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 평론가 김지은 평론가가 어린이 세 번째 사람이라는 책을 냈는데요. 거기에 되게 인상 깊은 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린이는 아직 성장을 완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율성과 독자적 정체성을 부정당하면서 나중에 말하라거나 가만히 있으라는 요구를 받는다. 크면 다 해주겠다는 말, 다 할 수 있다는 말은 어린이의 힘을 유예시키고 창조적 도전을 저지하려는 순간에 맞는 칼처럼 사용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맞는 말 아닌가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어린이답다는 말은 그냥 부족한 인간답게 행동하라 라는 말하고 거진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부족한 인간답게 살아라 라고 하면서 어린이를 굉장히 얕보았던 어른들이요. 막상 어린이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야 할 때는 또 완전히 그냥 성인처럼 어른처럼 행동하라는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윌리엄 호가스의 영국 작가인데요. 그레이엄 집안의 아이들이라는 작품을 한번 볼까요? 보시면 그레이엄 집안, 여기가 굉장히 그 왕실 전속 그런 약사 집안이었대요. 그래서 굉장히 좀 부잣집이죠. 아이들의 그런 옷만 봐도 그래 보이는데, 집안만 봐도 그렇게 보이는데, 잘 보면 이 아이들이요, 다 이렇게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자면 유아나 뭐 초등학생 정도밖에 안 되는 애들이에요.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밖에 안 되는 아이들인데, 보시면 어떤가요? 성인처럼 옷을 입고 있죠. 그죠? 아동복이 아니라. 보시면 여자아이들은 어떤가요?
굉장히 고래뼈로 딱딱한 고래뼈로 만든 코르셋을 입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불편한 그런 폭넓은 치마도 입고 있고 그 아래에는 뾰족한 구두도 신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아들은 어떤가요? 아들은 꽉 끼는 그런 조끼를 입은 그런 굉장히 꽉 끼는 수트를 입고 있죠. 그리고 다리에는 스타킹을 신고 있는, 구두도 신고 있는, 딱딱한 구두도 신고 있는 모습이고요. 왼쪽에 있는 아기마저도 정말 뻣뻣한 옷을 입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옷은 정말 어떤가요? 굉장히 불편한 옷이죠. 그래서 야, 너네들 얌전히 있으라 라고 하는 어른들의 그 규율, 그런 목소리라고 해석을 해도 무방할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르셋을 이렇게 입다 보면 남자아이도 마찬가지고요. 딱딱한 그런 옷을 입고 있다 보면 되게 불편해요. 숨쉬기도 불편하고 조이는 옷이기 때문에 소화 장애도 일으키기 쉬웠고요. 여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 딱딱한 고래뼈로 만든 코르셋 때문에 피부에 쓸려가지고 피부가 상처도 많이 있고 그랬대요. 그래서 정말 극단적인 경우로는 그런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코르셋 때문에 갈비뼈랑 척추가 이렇게 변형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부작용도 겪었어요. 그런 이렇게 어른들, 아이들이 아동복을 입지 않고 어른의 옷을 입는 것은 굉장한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왜냐하면 성장 중인 아이에게 그런 각각 조이는 옷을 입는다는 것은 숨도 좀 쉬기가 어렵고 또 소화 장애도 많이 일으키기 쉬웠고요. 그리고 딱딱한 옷을 입다 보면 이렇게 코르셋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너무 딱딱하다 보니까 이게 살에 쓸려가지고 상처를 입기도 했다고 해요. 거기다가 여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코르셋이 너무 조여가지고 정말 이렇게 척추나 갈비뼈가 이렇게 좀 변형되어 있는 그런 극단적인 부작용도 겪었다고 합니다. 이런 극심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이들에게 아동복이 아니라 성인의 옷을 입히는 간습은 꽤나 좀 오래 지속됐다고 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런 활동하기 불편한 옷이 육체 노동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 계급이나 그런 자기의 신분, 계급 이런 것들을 증거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이들에게 그런 아이들을 어른들이 이렇게 내가 이렇게 성공했고 이렇게 부자다 하는 것을 이렇게 증표로 삼은 흔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이렇게 좀 부유한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랐다면요. 정반대로 그러면 가난한 어린이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가난한 어린이들은 또 작은 어른으로 대우를 받았다고 합니다. 어른처럼 잘 대우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른처럼 노동해야 했다는 의미입니다. 아이들은 심한 경우에 하루 최대 19시간을 일해야 했대요. 그렇게 가난한 집 아이들은요. 그래서 식사 시간을 포함해서 단 1시간만 쉴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각을 하면 일당이 4분의 1로 줄었고 매질도 견뎌내야 했죠. 그래서 이런 아동 노동이 얼마나 극심했던지 소련의 경우에는 그게 얼마나 이게 극심했던지 아예 입양을 금지시키는 조항도 만들었대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그 고아를 입양의 형식으로 데려와가지고 극심하게 이게 노동을 시켰대요. 그래서 아동 노동이 너무나 정말 부작용이 심해가지고 아예 입양도 금지시킬 정도로 그렇게 현상이 심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에두아르 마네의 작품을 한번 지금 보시겠는데요. 이 마네의 벗지를 든 소년의 주인공 알레상드르도 그렇게 가난한 집안의 아이였어요. 그래서 일을 해야만 하는 아이였습니다. 보시면 해맑게 웃고 있네요. 그죠? 빨간 모자를 쓴 채로 벗지를 들고 해맑게 웃고 있지만 실상 이 알레상드르는 굉장히 좀 힘든 삶을 살았던 아이였습니다. 이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말 부르주아였던 마네의 화실에서 이제 잔심부름도 하고 이렇게 모델도 하고 그리고 붓도 빨고 이런 이제 노동을 해야 하는 아이였죠. 예, 가난한 집안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마네는 이제 부르주아다 보니까 화실에
먹을 것들이 막 넘쳐났대요. 그래서 뭐 설탕도 있고 뭐 음료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너무 탐났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몰래 훔쳤다고 해요. 근데 그거를 만해한테 딱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해가 어땠을까요? 얘를 정말 쥐잡듯이 잡고 엄청나게 족치듯이 막 이렇게 혼을 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수치심을 이기지 못한 알렉산드르가 어느 날 그냥 화실에서 만해 화실에서 목을 매달아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마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만해가 어땠을까요? 정말 자기는 죄책감에 못 이겨가지고 손수 주검을 이렇게 끌어내려야 했고요. 그래가지고 경찰 조사를 받고 벌벌 떨리는 마음으로 알렉산드르 가족한테 찾아가가지고 이런 일이 자초지종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딱 예상하기로는 가족들이 울고불고 막 난리가 나고 삿대질하고 그럴 거라고 누구나 예상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족들의 반응이 굉장히 의외였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시나요? 가족들은 정말 울고불고 하는 대신에 그 알렉산드르가 목을 맸던 그 밧줄을 소나기에 넣는데 혈안이 됐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미신이 있었대요. 사람의 목을 매단 밧줄이 그렇게 돈이나 그런 행운을 불러온다는 그런 미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밧줄을 소나기에 넣어가지고 여러 갈래로 딱 조금씩 잘라가지고 이웃 사람들에게 비싸게 팔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만해가 되게 좀 충격을 받았다고 하네요. 가난한 사람들의 이렇게 모습이 이 정도였구나 하는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특별히 알렉산드르를 미워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가난한 집안의 아이들은 딱 그 정도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게 더 정확한 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집안의 아이들은 성인이 되기 전에 거진 목숨을 많이 잃었어요. 그거는 뭐 우리나라도 사실 마찬가지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이 목숨을 잃었고. 그리고 정말 또 아이들이 또 그때는 목숨을 잃었을 때는 당장은 되게 슬퍼했지만 또 그 다음 아이를 낳으면 또 그 아이의 존재를 잊곤 했다는 게 바로 가난한 집안의 아이들의 현실이었다고, 슬프지만 현실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일종의 인병 상태였다고 보시는 게 맞죠. 예. 그래서 오죽하면 성인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어른을. 그죠? 근데 어른을 성인이라고 하는 게 사람이 된다라는 의미예요. 예. 그래서 그러면 성인이 아닌 아이들은 어떤 얘기를 한 뜻일까요? 온전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얘기도 이렇게 함축되어 있다고 보시면 무방할 것 같습니다. 물론 요즘 어린이는 그 당시 어린이의 처지와 절대 같지 않죠. 그죠? 오히려 어린이를 사람답게 대접하라, 막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이들이 막 코웃음을 치면서 아이고 요즘 애들 너무 오냐오냐 키워가지고 버르장머리가 없는데 뭔 말이냐 하고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아이를 왕처럼 키운다는 우리 사회에는 어린이를 비하하는 표현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그죠? 잼민이, 그죠? 급시충, 이런 얘기들은 전형적으로 어린이들을 업신여기는 표현 아닌가요? 그리고 캠린이, 주린이, 뭐 골린이, 뭐뭐린이라는 말 되게 많이 쓰잖아요, 어른들이요. 그죠? 근데 이 땡린이라는 말 자체도 어린이는 서투르고 덜 된 존재라는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말입니다. 게다가 노키즈존도 이렇게 많잖아요. 그죠? 이 노키즈존이라는 게 어린이를 원천적으로 이제 출입을 금지시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뭐 댓글도 많죠. 버스도 노키즈존이면 했으면 좋겠다. 비행기 제발 노키즈존 하자. 와, 난리가 났잖아요. 얼마 전에도 그런 뉴스가 뜬 것 같아요. 아이가 운다고 해가지고 폭력도 행사하는 그런 제가 사례를 뉴스에서도 봤던 것 같은데, 전 노키즈존이라는 말도 좀 그래요. 아이의 출입을 금지시킨다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그래, 수영장 같은 수심이 깊은 곳에 애들을 오면 되게 위험하니까 그래서 이제 출입을 금지하는 거는 제가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어른들의 기분권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완전히 출입을 통제한다는 게 되게 처음에는 되게, 뭐지? 이게 뭐지? 싶을 정도로 되게 어리둥절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13살 보아는 어린이스럽지 않다는 이유로 욕을 먹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어린이스럽다는 이유로 또 문전박대 당하기도 하고 참 어린이들이 살기 너무나 힘들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 결국에 지금의 어린이답게라는 말도 아이는 어른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어른의 요구에 따르면서 얌전히 있으라는 그런 뜻일 뿐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요즘 어른은 과연 옛날 어른이랑 얼마나 다른지 좀 우리가 성찰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책에서 봤어요. responsibility, 책임감이라는 얘기인데 이 책임감이라는 말이 response, 응답, 그리고 ability, 능력, 그게 합성어래요. 책임감은 응답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육아서에도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responsive, 반응하는 이라는 그런 용어가 굉장히 육아서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거죠. 우리는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정말 반응을 해야 됩니다. 대신 어른의 잣대가 아닌 아이의 시선으로요. 예, 그래서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게 어른들의 responsibility, 책임이라면 그러면 그 아이들의 말에 우리가 응답 능력을 키우는 게 우리의 어른들의 급선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회적 을, 네, 어린이, 동물, 장애인에 대해서 한번 이제 짚어봤는데요. 그림을 매기로 하니까 더 쉽게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오늘의 이 영상이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블러 처리라고 해야 될까요? 잘 가시화되지 않았던 그런 사회적 을들에게 좀 더 시선을 둘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매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오늘 봤던 그런 장애인, 어린이, 동물 같은 사회적 을이 사회에서 거의 보이지 않았잖아요. 블러 처리가 됐다고 해야 될까요? 거의 비가시화된 존재인데 어떻게 보면 오늘의 그 영상을 통해서 한번 그런 비가시화된 존재들을 한번 가시화하는 어떻게 보면 또 세상의 해상도를 좀 올려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해상도 업그레이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 더 잘 보이게 되잖아요. 그죠?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런 의미 있는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Love is feeling love. Love is wanting to be loved. Love is touch. Touch is love.